2013년 가을, 이 나라 곳곳의 증권사 창구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을 어떤 회사의 채권에 맡겨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산 것이 안전한 상품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은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의 위험한 어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4만 명을 넘어섰고 묶인 돈은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금융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은 동양그룹 사태입니다. 동양그룹은 시멘트를 기반으로 성장한 한때 재계서열설은 위권 안팎의 중견 그룹이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던 시절에는 시멘트가 그룹을 든든히 떠받쳤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건설 경기가 가라앉았고 주력 사업들이 좀처럼 이익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빚은 늘어갔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갚을 능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룹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그룹이 어떻게 넘기려 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동양의 위험을 감지하고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그룹은 다른 통로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기업어음, 이른바 CP와 회사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는 창구로 그룹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이 동원됐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위험한 회사의 어음이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일반 개인들에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의심스러운 회사가 새 빚을 내어 옛 빚을 막는 위태로운 돌려막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뤄진 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판매 과정에 있었습니다. 훗날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위험한 상품들이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개인들에게 팔린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자신이 산 것이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안정적인 이자를 준다는 설명만 듣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이 많이 가입하면서 피해는 더욱 아프게 번졌습니다. 부실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계속 어음을 발행해 판매했다면 그것은 경영 실패를 넘어 투자자를 향한 배신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2013년 9월 말, 마침내 돌려막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동양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워크스 등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그 회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이 산 상품이 안전한 줄만 알았던 4만여 명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원금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창구 앞에서 오열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일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결혼 자금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수사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그룹의 총수였던 현재현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어음을 계속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기성 발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총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금융피해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즉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에 제재를 내렸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싸움에 나섰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을 내고 거리로 나서며 자신들의 손실을 되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이 이뤄졌지만 투자자들이 잃은 돈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투자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원칙과 위험을 속인 판매사의 책임 사이에서 배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그 상처는 숫자로 다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양 사태는 이후 이 나라 금융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위험한 어음을 파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금융상품을 팔 때 그 위험을 반드시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제도가 뒤따라 정비된 것입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우리에게 서늘한 진실을 일깨웁니다. 높은 이자에는 반드시 그만한 위험이 숨어 있으며 익숙한 창고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만 명의 눈물이 남긴 이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